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알반답게 조동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중학교 때는 이 조동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동사가 어떤 기능도 담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조동사랑 해가지고 능력, 허가, 가능성, 수축, 충고, 의무, 과거의 습관, 과거 상태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법을 할 때에도 그리고 독해를 할 때에도 이 친구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정도,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라는 정도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식 조동사다. 그래서 이 조동사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그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보충을 해준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법적으로 등장을 할 때에는 이 원리가 뭔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메모해 볼게. 자, 조동사 다음에 우리 항상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라고 배웠었어요? 동사원형 온다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조동사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조동사가 무엇이었는지, 동사 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두어야 그 다음 것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한국식 문법으로 봤을 때에는 암기밖에 안 되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 교재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영문법에서는 본동사 취급을 하게 됩니다. 본동사라는 건 뭐야? 동사의 특성을 얘가 가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특성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뭐뭐뭐를 갖는다라고 했어, 동사는. 시제 또 태 또 수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조동사는 이 수일치를 하지는 않지만 본동사처럼 우리는 일단 취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동사가 시제와 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야. 그런데 이 태는 잠깐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는 좀 특수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이 동사 원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는 이제부터 원형 부정사라고 부를 것이다.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이 친구는 준동사라는 얘기. 오케이? 그럼 준동사의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준동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준동사는 시제를 갖는다, 태를 갖는다 라는 얘기들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없는 것 같은데? 있어? 그러면 준동사가 뭔지를 그냥 설명을 하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일단 준동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 준동사를 어떤 친구들을 준동사라고 불러요? 동사랑 비슷한 것? 동사랑 비슷한 것. 자,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동사가 아닌 것을 준동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준동사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쌤은 3+1이라고 부를 거예요. 같이 메모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중학교 내내 보통 받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언제나 라이벌이 동명사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분사,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다룰 원형 부정사,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준동사라는 친구는 뭐냐면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가질 수 있다.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즉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주어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수식어를 통해서. 자신만의 주목보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준동사. 두 번째,
준동사의 특성 두 번째로는 시제를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다. 준동사가 시제 표현을 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누가 물어볼까? 금민지 준동사로 시제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그럼 분사구문 한번 생각해. 분사구문에서 시제 안 맞을 때 그 분사구를 어떤 단어로 시작했는지 기억나나? 부사절이 과거였을 때 그리고 주절은 현재였을 때 부사절 표현 뭘로 했었던지 기억나? 내신 끝나면 다 까먹는 거야? 혹은 그래요. 기억이 안 날 만하다. 그러면 시제를 제한적으로 갖는다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have pp를 통해서 시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have pp를 통해서 시제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3 거의 막바지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have pp라는 친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젠 이렇게 통일할 거야. 단순히 말하는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섰구나. 말하는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선 것을 완료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속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냐? 과거 완료에 있잖아요. 과거보다 한 시점 앞선 과거 대과거라고 해서 과거 완료로 표현했던 거 기억해 주신다면 꼭 연속되지 않은 시점이라 할지라도 have pp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지? 세 번째로는 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태를 가진다. 그래서 능동일 때는 요 모양 그대로, 수동일 때는 to be pp, being pp, being pp, 그 다음에 be pp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쌤이 말하고 싶은 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 원형 부정사에서도 시제와 태를 갖기도 한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우리가 단순 암기 공부가 아니라 원리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동사의 능력, 허가, 추측, 의무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자. 자,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가능성이나 추측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시제의 조동사랑 과거 시제의 조동사 모두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이쪽을. 현재 시제 조동사, 과거 시제 조동사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현재 시제를 통해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조동사의 과거가 단순히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과거 조동사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과거 표현이 아니라 가정법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드쿠드 이런 친구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할 것이었다,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얘는 할 수도 있다, 할지도 몰라 이런 식의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조동사는 의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측에 대한 내용도 더할 수 있다라고 우리 기억하라는 것이 이 페이지가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조동사를 잘 썼을 때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면 에세이 쓰는 수행평가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쌤도 특히 대학교 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무조건 나는 이럴 수 있었어. 우리말 하면은 우리말에서도 할 때도 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항상 if절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if절 생략하신 상태로 그냥 저 조동사 쓰시면 추측 가능성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들 명백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독해 지문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제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could would 하면서 과거 시제 조동사가 나와. 그럼 그때는 얘 지금 가능성 추측 가정법 쓰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독해 지문에 등장하면 쌤이 그때 한 번 더 찍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 요거 여러분들 다 암기가 되어 있거나 안 돼 있다면 지금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얘만 후회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다. should have pp만 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감정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쪽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동사 have pp 우리 그냥 암기하라고만 배웠었어. 그런데 왜 이것이 과거 표현이 가능했냐? 왜냐하면 이 동사 원형이라고 했던 원형 부정사가 준동사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 시제에 앞섰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have pp로 변형이 되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선 과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다시 말해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could are 이렇게 썼으면은 도대체 시제 표현을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have pp로 변형을 함으로써 얘를 과거 처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have pp가 연속 시점이 아니라면 그냥 한 시점 앞섰다라는 것이 여기서 도출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동사 원형으로 시제 표현이 안 되니까 have pp를 써서 한 시제를 앞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요 문제 풀 수 있을 건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셨습니까? 다 푼 사람? 같이 볼게요. 자, I shoot a flash when I took the photos라고 해서 여기 부사절 묶어주시면 시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누구예요? 예호 어떤 것 골랐어요? have used. 왜? 응? 과거 표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have pp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your mom discussed your career with others, she may 동주 어떤 거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모르겠어? 뭐 골랐어? 그럼 회원 어떤 거 골랐어요? 응? B 이거 골랐다고? 자, when your mom discuss your career with others. 자, 한번 보자. 너희 엄마가 너의 커리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했을 때 She may be looking for suggestion. She may have been looking for suggestion. 자,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부사절 시제 봐봐. 어때? 과거지. 그러면은 뒤에도 과거 시제로 같이 가져오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have been을 가져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현서 뭐 골랐습니까? 컴이지. 왜 컴이야? 응? 다시 자신 있게 대답해보세요. 후회를 나타내는 거 아니어서. 후의를 나타내고 있어서 후회는 나타내지 않아서. 후회를 나타내지 않아서 좋은 추측이긴 한데 이죠. 이미 지금 시제 자체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너는 해야 된다.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여기 조동사 have pp에서 조동사 간의 의미 차이 보자라고 했는데 구별은 문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아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 조동사 have pp에서 의미 구분할 때 얘만 후회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4개 대 하나 나와. 4개 대 하나 나와. 후회를 하고 있니? 추측을 하고 있니?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리고 조금 어감으로서 좀 구분하자라고 하면은 이런 거 들어가서 100% 추측, 우드는 70% 추측, 메이는 한 50% 추측, 화이트는 30% 추측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추측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지? 추측의 강도가 낮아진다. 메모 같이 해볼게요. 쪽으로. 추측의 강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추측의 강도 가지고는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구나 정도의 어감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 중2 때 문법인데 must have pp의 반대는 can have pp 이렇게 반대말이다. 이것만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배웠었죠? 기억나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should have pp만 후회니까 쟤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케이스 2번하고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정법으로 와보도록 하자. 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언제 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딱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여기다가 메모 같이 해볼게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용할 것은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 시제, 가정법은 시제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장으로만 가시면 돼요.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요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자, 그래서 이 가정법 시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if가 이끄는 절이에요. if가 이끄는 절에 이제 주절 먼저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혹은 반대로 if절로 주어져 있다라면 여기 한번 보세요. If global west war이래 war.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으면 지금 시점이 언제다? 시점이 언제예요 여기? 말하는 시점 언제야? 응? 과거? 가정법 시제는 if절의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과거로 앞서져 있잖아. 그럼 지금 언제 말하고 있어? 현재 말하고 있어. 요게 지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그러면 if가 이끄는 절이 주절에 앞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시제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세 개의 부가 평등하게 evenly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면 each of us would have received 어떤 걸 쓸 것이냐 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 들어가야 돼? 현재 시제 들어가야 돼. 현재 시제. 이렇게 판단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현재 시제 왜 들어가요? 근데 얘는 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야? 과거 조동사는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알겠어? 요 정도 차이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려워? 아니지. 가정법 시제가 앞서 있고 뒤에 시제는 얘보다 뒷 시제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법법상 적절한 표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1, 2, 3, 4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으셨나요? 자, if he had done his job properly, 그가 그의 일을 똑바로 했다면, 적절하게 했다면, he would not have been fired. 인데, 자, 지금 if절의 시제 어떻습니까? if절의 시제 뭐야?
그럼 if절의 시점이 언제야? if절의 시점. if절의 시점이 언제야? 얘를 지금 뭐라고 부를 거야? 가정법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가보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if절이 과거 완료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시점 앞섰지. 그럼 말하고 있는 시점이 과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주절의 시점도 과거로 우리는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주절의 시점이 과거가 되려면 동사 원형 들어올 거예요? have pp 들어올 거예요? have pp 들어올 것이다. 얘를 고르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어? 다 맞추셨죠? 자, 두 번째 the soup tastes better if it 삐리삐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would taste를 딱 보아하니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응? 현재 시점이지. 여기 말하고 있는 저 시점이 현재야. 그러면 현재 시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정법 시제는 앞섰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현재니까 과거를 쓸 것이다 라고 풀어준다라는 거야. 절대로 낚이지도 마시고 헷갈리셔도 안 됩니다. 2번 안 틀리셨죠? 3번도 같이 볼 겁니다. 3번 If the sun stopped shining, 해가 비치는 걸 멈춘다면 Life on earth would 삐리삐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if절 시제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럼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그치?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로 맞춰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자, 4번 If you didn't ask, if you hadn't asked, I might have forgotte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주절의 시제 어땠습니까? 주절의 시제. 주절의 시제가 과거지. 주절의 시제 과거야. 그럼 얘는 과거 완료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괜한 말 했나?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다라는 말이 요거예요. 주절 판단하시고 가정법 시제를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가정법 시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를 판단해 주셔라 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대절에 should를 쓰는 특수가정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에 should를 쓰는 특수가정법인데 쌤은 사실 요거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대절에 should를 쓰는 특수가정법, 그럼 가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요 동사들이다.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 제한 주장 명령의 동사. 그래서 쌤은 뭐 당위의 동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당위성을 주장할 때 나오는 동사들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게 무조건 should를 쓰는 건 아니다. 무조건 should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 내용이 CF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쌤이 봤을 땐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로는 이 동사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암기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다가 암기. 쌤이 웬만해서는 암기하라고 나가는데 이 친구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암기를 하되 두 번째 문맥상으로 동사 의미 파악을 또 해주셔야 된다. 문맥상 동사 의미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뭐 요런
지문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런 지문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대절에 대해서 문맥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she suggested that she brought 혹은 bring umbrella when it rains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비 올 때 우산을 가져가라라고 제안을 했겠어요? 아니면 암시를 했겠어요? 제안을 했겠지. 그럼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suggest 당위동사로 썼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다만 suggest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보여준다, 암시하다, 시사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지. 자, 요렇게 지금 표현하고 이런 문장을 한번 봤을 때 증거는 제안하고 있을까 암시하고 있을까 대절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초기 인류가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제안했을까요? 암시했을까요?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안하다 뭔가를 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직설법 시제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의 의미들은 이미 암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맥상 동사 의미를 파악해서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어법상 적절한 표현 찾아보도록 하자. 푸셨습니까? 자, 1번 볼게요. People are demanding.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어, 대절을. 그럼 대절의 의미 문맥상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Something done. 무언가가 돼야 돼. 뭐 하려고? Stop, drop, driving. 음주운전을 멈추기 위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나? 되어야 한다지. 당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얘는 should가 들어가 있구나, be를 써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것. She strongly recommended. 그는 추천을 했대요. 뭐라고? That I join the drama club before I graduate. 아하, 내가 졸업하기 전에 드라마 동아리에 들어가야 한다야, 들어가라야. 자, 추천하고 있어. 추천도 당위성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야, 가라 라고 추천을 했을까, 가야 해 라고 추천을 했을까? 응? 자, 추천을 하는데 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저 she가 결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 라고, 우리말로는 가라 지만 영어로는 가야 해 이기 때문에 should 생략으로 우리는 봐주셔야 될 것이다. 알겠지? 자, 3번. The suspect insisted that he had been 혹은 be simply defending himself from the victi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까? 방어했다라고 주장했을까? 방어했다. 단순 사실 여기다가 메모해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낚여요. 단순 사실
딱 구조상 봤을 때 누가 봐도 딱 봐도 should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순 사실이기 때문에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B가 아니라 had been을 쓸 것이다. 알겠죠? 자, 4번까지 하면 우리 휴식 시간 부여할 겁니다. 자, the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estricts the number of cars allowed to drive through the downtown area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부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나 했다라고 제한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나?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퍼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특히 내신 때 혹은 모의고사 때 때때는 저동사들 나왔다고 무조건 should 달려가지 마시고 꼭 한 번씩은 문맥상 파악해 주셔야 될 거다. 알겠죠? 자, 조금 휴식하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